Hold on, hold on. Take my hand and bring me back. Yeah. I risk everything if it's for you. I whisper into the night. Just give me 안녕하세요, DX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에어브러쉬에 대한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도색을 하는 거나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대부분 이제 에어브러쉬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먼저 앞서 에어브러쉬 소개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에어브러쉬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역시 천차만별이요. 싼 거는 뭐 2만원 후반대부터 비싼 거는 뭐 20만원, 30만원까지 너무 비싸요. 솔직히 저도 구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구입은 이제 사용은 해봤는데 그냥 지인분 거를 살짝 빌려서 사용은 해봤지만 저 역시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크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세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격도 조금 알려드리고요. 일단 왼쪽부터 이제 에어브러쉬 일단 제 1호예요. 제가 이제 처음 도색 입문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에어브러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 한 3만원 아니면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에어브러쉬가 이제 가격이 조금 싸기 때문에 뭐가 기능이 많이 없다라고 뭐 별로다라고 생각하실진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색하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뭐 프라모델을 도색하시는데도 문제 없고요. RC카 도색하시는데도 문제 없어요. 네. 정기적으로 세척을 잘 해주고 관리만 해주면은 얼마든지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걸 사용한 지가 거의 2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제 요거를 구매한 이유는 조금 미세한 이제 분사를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하단 이쪽 제 하단 부분 보면은 이제 밸브가 하나 있어요. 공압 조절을 할 수 있는 밸브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미세하게 공기 압력을 좀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이쪽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도색을 합니다. 요게 있어서 조금 편해요. 좀 작은 거나 미세한 거 도색할 때는 이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즘은 이제 제가 주력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브러쉬예요. 가격은 79,000원에 구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얘를 구입하고 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얘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고 솔직히 똑같아요. 얘나 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캔 스프레이처럼 분사량이 굉장히 넓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대8 바디라든지 1대8 온로드라든지 뭐 몬스터 바디라든지 좀 큰 바디를 도색을 할 때 사용하는 에어브러쉬예요. 이제 이게 분사량이나 이제 분사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거는 이제 솔직히 당기는 밸브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분사되는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안에 부품을 조금 바꿔야 돼요. 원래는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와 그리고 넓은 거 쓰는 거를 좀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에어브러쉬 3호, 뭐 5호, 2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2호, 3호, 5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0.2mm, 0.3mm, 0.5mm 뭐 이런 식으로 미리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2mm가 2호고 0.3mm가 5호, 0.5mm가 5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다르냐면은 분해를 해서 보면은 요 니들이라는 게 있어요. 바늘. 요 끝, 이게 이제 0.3mm에 맞춰서 나온 거냐, 0.5mm에 맞춰서 나온 거냐, 이제 그게 있고요. 뭐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앞에를 풀어서 보면은 여기 노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끝에 노즐이라는 거를 또 이 니들에 맞춰서 바꿔야 돼요. 이거하고 요거 니들 요거 두 개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다른 거 이제 분사 면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3호예요. 2호, 만약에 2호나 5호로 바꾸려면은 니들과 노즐이라는 거를 뭐 똑같이 바꿔줘야 돼요. 하나만 바꾸면 안 돼요. 둘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파츠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츠를 다 따로 팔아요. 니들만 만약에 니들이 휘었거나 아니면은 끝에가 뭐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되면은 요 니들만 따로 사실 수가 있어요. 니들이나 아니면 또 노즐, 또 그 외에 뭐 부품 하나하나를 다 따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에어브러시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팝니다. 부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구매처나 그런 쪽에 보시면은 다 팔아. 부품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팔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그 부분만 따로 구입을 하셔서 수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장이 나서 버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수리가 가능하고요. 똑같이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뭐 노즐하고 니들 두 개를 바꿔서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얘네들도 가능해요. 이 모델도 가능하고요. 니들과 노즐 같은 경우는 보통 도색을 하는데 2호나 뭐 5호 이거 두 개를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은 2호하고 3호를 많이 써요. 2호하고 3호를 많이 쓰는 이유가 5호 같은 경우는 진짜 넓은 면적이 아니면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저도 얘를 사용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통 2호나 3호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3호 같은 경우 0.3mm 노즐 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많이 뿌리면 돼요. 어차피 조금 꼼꼼하게 많이 뿌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해서 꼼꼼하게 뿌리면서 그냥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5호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3호짜리 0.3mm 노즐의 니들의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여기서 조금 난이도를 높은 나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도색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로 노즐이 이게 밸브가 달려 있는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시면 돼요. 가격 차이는 한 2배 정도는 나기는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왕 영상을 찍으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시고 나서 관리하는 거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게 지금 사용하고 나서 이제 보통 요 이제 도료 담는 요 컵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세척을 다 했어요. 세척을 했는데 세척을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휴지로 이제 수성도료 같은 경우는 물로 세척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아시카 바디 말고도 뭐 프라모델 도색하시는 분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도색을 하는 라카 계열이기 때문에 저는 신너를 씁니다. 세척용 신너고요. 세척용 신너를 이렇게 살짝 휴지에 묻혀가지고 컵 안에를 이렇게 한번 닦아줘요. 컵 바깥쪽도 한번 닦아주시면 좋고요. 묻어 나오죠?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안에하고 겉에가 어느 정도 청소가 되면은 니들을 빼서 니들도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시커멓죠? 이거 청소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다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대부분 이제 마무리 작업할 때 항상 세척을 해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나중에 안에서 굳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여요, 밸브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색이 다 끝나고 나서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 요 안쪽에도 면봉으로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면봉으로 어떻게 세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면봉하고 이게 도료 컵 이게 접시예요. 도료 접시인데 여기다가 신너를 조금 덜어가지고 신너에 적셔서 안쪽을 한번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앞에 니들과 니들 아니죠? 노즐하고 요 캡 부분이 요것도 이제 보통 3호짜리 5호짜리에 맞춰서 이것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설명을 빼먹었네요. 자, 여기도 똑같이 신너를 묻혀서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 캡도 됐습니다. 그리고 조립할 때는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조립해 주시면 돼요. 니들을 넣을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살살 천천히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들 넣고 나서는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에어브러쉬 이제 가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도료 컵 안에다가 신너를 조금 넣어서 에어브러쉬를 연결할게요. 보통 이제 세척, 기본적인 세척인데 앞에를 손으로 막고 이제 누르면은 공기가 나와요. 누르면은 나오죠? 누른 다음에 살짝 당겨주세요. 살짝. 그러면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이걸 가글을 한다고 해요. 가글을 한다고 하는데 손으로 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앞에 2칸 정도 이쪽 있죠? 요 중간에 있는 이거를 한 1mm 정도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손으로 막지 않아도 이렇게 가글이 됩니다. 물론 앞에 도료는 나오지는 않아요. 앞에 도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잠그고 풀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앞에 손으로 살짝 막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뿌예요. 하얗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번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필요 없는 도료를 버리고 다시 각을 해주고. 자, 2번째 가글이에요.
가글은 이제 신너 이제 이렇게 가글 하면서 신너가 조금 맑은 상태면은 저는 이제 이제 세척이 다 완료됐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네, 깨끗하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신너가 깨끗한 편이에요. 신너를 하고 나서는 다시 닦아주시고요. 깨끗하게. 물론 이제 신너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이제 찌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항상 닦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세척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에어브러쉬를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 나머지도 똑같고요. 어떤 것도 똑같아요. 분해하는 거나 세척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모델이 달라도 똑같아요. 뭐 조금 다른 게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도료 컵 부분이 일체형인데, 얘네들은 도료 컵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료 컵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도료 컵이 지나치게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작은 걸 쓰고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큰 거를 사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이 따로 파츠를 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제 개인 이제 에어브러쉬 사용 요령이나 세척하는 거나, 그리고 그 간단한 소개, 여기까지 제 영상은 끝났습니다. 이게 에어브러쉬가 너무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거는 정말 진짜 20만원짜리 에어브러쉬 뭐가 있는데, 좋기는 해요. 정말 좋아요. 그 가격의 값어치는 확실히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도색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결국 내가 자신이 익숙해지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하셔서 도색에 한번 취미를 붙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어브러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